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과 영토 회복을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해군이 강하고 대한민국은 육군이 강해서 한일 간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먼저 공격한 나라가 망한다는 통솔이 최근 군사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전술무기 등장과 함께 한일 간 지리적 위치와 맞물려 기존의 한일 간 전쟁 시나리오를 이제 새롭게 다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과 싸울 때 장수는 반드시 전쟁터의 지형을 머릿속에 넣고 그 특징을 철저히 살펴 적극 활용해야만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조조가 손자병법을 인용한 말로 전장에서 무엇보다도 지형을 활용한 전략과 전술이 매우 중요함을 상기시켜주는 말입니다. 전편에서 일본이 대마도에 신형 130km 사거리 연장 자주포를 배치할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130에서 150km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를 개발해 실전 배치를 하게 되면 대마도라는 지형적인 특징이 대한민국에는 유리하게 돌아가고 일본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강점인 육군 전력의 가치가 커지고 대신 일본의 강점인 해군 전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한일 간 바다의 폭이 160에서 170km 사이인데 우선 지리적으로 대마도는 한반도와 가깝고 일본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남 해안에서 쉽게 대마도를 공략할 수 있지만 일본은 규슈에서 대마도를 지원하기 어렵고 따라서 해상을 통한 방어와 지원을 해야 하는데 바다의 폭이 160에서 170km인 대한해협에서는 일본 자위대 활동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편에서 언급했지만 대마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매우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대마도를 통해 대한해협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육군이 일본을 진출하는데 핵심 전초기지와 루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혐한을 밥 먹듯이 하고 대한민국을 업신여긴 이유는 바로 한일 간 사이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이고 그 바다를 지키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강하다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거리 130km 신형 자주포의 출현은 군사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일 간 지리적인 특징과 맞물려 전쟁 양상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한일 간 전쟁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와 부산 인근에 배치된 130km 신형 사거리 연장 자주포의 포성과 함께 대마도에 있는 일본 자위대 기지가 초토화되고 대마도 연안에서 작전 중인 일본 함정은 수장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귀신 잡는 해병대가 대마도에 상륙하고 대마도에 신형 사거리 130km 자주포를 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반격과 일본 전투기의 공중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대마도에 사거리 40km, 요격고도 20km인 천궁2 기반으로 한 방공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대마도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KDD-X와 이지스함이 배치되고 수중에는 도산 안청호함과 장보고함이 배치됩니다. 또한 공중에서는 남해안 상공에서 F-35와 F-15, F-16 전투기들이 일본 견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한일 간 전쟁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0에서 170km의 대한해협이라는 좁은 바다에서 육지에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다양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 그리고 해상의 이지스함, 공중의 조기 공보기 등등 다양한 전략 무기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적인 130km 신형 자주포의 무차별적 폭격이 떨어지는 곳에서
한일 간 전쟁은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일본에 조금 밀린다고 하지만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승리로 이끈 극단적인 예시가 바로 임진왜란 당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마도 접수와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의 안전한 일본 휴수 상륙을 위해 대한해협으로 해상자위대가 재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고 대마도 부근에 우리 해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마도 외곽에 추가로 해안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일본 나가사키를 점령해 제주도와 연계하여 오키나와 규슈 남부에서 동중국해를 통해 진입하는 해상자위대를 억제하는 교두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주도와 나가사키 섬에 배치된 신형 자주포의 화력망과 더불어 주변에 전술지대한 미사일이 배치되면 충분히 우리 해군 전력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 방향으로 일본 이시마 섬을 점령해야 합니다. 포항과 이시마 섬을 연계해서 동해 쪽에서 대마도 쪽으로 진출하는 해상 자위대의 진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일본 본섬에서 규슈를 방어하기 위해 육상을 통해 지원되는 장비와 병력 투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이시마 섬을 점령한다면 일본 규슈와 일본 본섬을 연결하는 길목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뱀의 머리를 자르는 형국이며 군사적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마도 외곽의 일본 나가사키 섬과 이시마 섬의 점령은 대한민국 육군 기갑 전력이 일본 규슈에 완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해병대가 대마도를 점령할 때 일본 규슈 북부 이키섬 등에 배치된 일본 자위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이러한 작전도 대한민국 후방에서의 군사작전으로 무력화됩니다. 우선 지상에서는 사거리 150km의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과 향후 배치가 예상되는 사거리 290km KT-SSM 개량형, 사거리 200km 천무2 각종 현무 미사일 계열, 그리고 남해안에 배치된 전투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250km의 함대지 미사일 해룡2, 공중에서는 사거리 500km의 타우루스 미사일과 각종 공대지 미사일의 공격으로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 전방에서 K9 자주포가 지원하고 K2 후표가 포탄을 날리면서 진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삽시간에 규슈 전 지역을 점령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남아도는 105mm 포탄 320만 발과 4.2인치 박격포탄 250만 발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일본 점령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원해야 할 군사 전력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규모 병력을 나를 수 있는 대형 수송함, 그리고 일본 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일본 전투기와 해상 자위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방공망을 신속하게 현지에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중에서 일본 잠수함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잠수함 전력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마도와 일본 규슈를 점령하면 국제사회의 반발로 대한민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국제정세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일본 공격은 침략이 아니며 이거는 영토 수복 전쟁이며 광복 전쟁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대마도를 기점으로 규슈 상륙과 함께 서일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이며 그곳은 우리 조상들이 개척한 땅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독도 침탈을 정당화하듯이 우리 스스로 역사의식과 국제사회에 대마도, 일본 규슈, 서일본에 대해 기존과 다른 역사적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트럼프를 처음 만난 시진핑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괴한 지도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당해야 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서일본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토 수복이며 광복 전쟁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